이성좌뇌형, 감성좌뇌형, 또 이성우뇌형, 감성우뇌형 총 4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자기 뇌의 성향을 알고 그런 뇌의 습관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습관을 만드는 전략을 세우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들므로써 기존의 나쁜 습관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다이어트, 몸짱되기, 외국어 공부 등 자기개발, 그리고 취업이나 이직, 그리고 저축이나 마이너스 통장 상한,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탑5로 뽑혔는데요. 새해 계획도 아무래도 트렌드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막상 하려면 좀 귀찮아하시잖아요. 그래, 굳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과 사람의 다양한 이슈를 뇌 분야의 전문 셀럽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브레인 셀럽의 장래혁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많은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습관을 만드는 뇌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브레인 셀럽은 이 책 당신의 뇌를 바꿔드립니다. 여기 작심삼일과 친한 나 멀어질 수 있을까? 네, 오늘 주제 아주 맞닥뜨렸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자 인류두뇌연구소의 강은영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하게 국내 유일의 두뇌 전문지 브레인 매거진의 전은혜 기자님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2년 새해 임인년인데요. 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꼭 하는 게 있죠. 네, 바로 새해 목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어떻게 두 분은 올해 새해 계획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근력 운동을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크게 3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월 수입 2배로 늘리고, 두 번째는 저 혼자서는 찍어봤는데 남편과 아직 커플 바디 프로필을 찍지 못했어요. 합의는 안 됐지만 남편을 잘 설득해서 올해 안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 2권 발간하는 목표가 3번째인데요. 제가 새벽에 글 쓰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원분들과 함께 공저를 한 권 내고 또 저 혼자서 한 권 더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해 목표가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새해가 되고 하면 이번에는 꼭 뭘 해봐야겠다 결심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습관을 만드는데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의 웬디 우드 교수는 인간의 습관 형성에 대해서 30여 년간 연구한 결과 우리 삶의 43%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만큼 삶 속에서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고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심리학자도 있으시네요. 그것과 함께 지난 5년간 많은 분들이 세운 새해 계획 탑5를 뽑아왔습니다. 먼저 2018년에는 다이어트, 운동, 자기개발, 외국어 공부, 독서가 있었고요. 2019년에는 취업, 이직, 경제적인 여유, 건강, 솔로 탈출, 그리고 가정의 화목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여행, 외국어 공부, 다이어트, 자격증 취득, 독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였죠. 2021년에는 이직, 취업, 여행, 운동, 그리고 자격증 취득, 그리고 다이어트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보이네요. 네, 해마다 그 해의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일상화되는 또 해이기도 한데
올해 특별한 계획이나 어떤 목표가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네, 2022년에는 다이어트, 몸짱되기, 외국어 공부 등 자기 개발, 그리고 취업이나 이직, 그리고 뭐 저축이나 마이너스 통장 상환, 뭐 연애, 결혼, 뭐 이런 것들이 탑5로 뽑혔는데요. 전반적으로 운동과 다이어트와 같이 건강에 관한 목표와 그리고 자기 개발은 꾸준히 순위권 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2022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여행에 대한 순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올해 빠진 것을 보니까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 여행에 대한 욕구는 좀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짱 되기 뭐 이런 거 요즘에 다들 욕구가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은데 자기 개발, 돈 모으기 현실적인 것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새해 계획도 아무래도 트렌드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뽑은 10대 키워드 중에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생활과 업무에서 좀 느슨해진 자기 관리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스스로를 통제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뇌 오늘 주제하고 아주 맞물리는 단어가 우리 작가님 책에도 있는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은 어떻게 보면 뇌과학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의 변화가 우리 100조 개 이상이 연결된다는 신경망이 패턴화되고 또 행동의 변화가 패턴을 강화하고 또 행동의 변화가 그 패턴을 고착화시켜서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었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뇌는 훈련하면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 신경가소성,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착각했던 20세기가 아니라 지금은 뇌과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이라면 반복된 행동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 마음의 실제적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작심삼일은 당연하구나. 네, 몸에서 그 어떤 열쇠를 찾아야겠구나라고 좀 합의를 하고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 강은영 작가님의 이 저서, 이 책에 보면 그 뇌를 4가지 성향으로 이렇게 그 습관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셨잖아요. 네,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성격을 1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MBTI처럼 자기 뇌의 성향을 알고 그런 뇌의 습관에 맞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습관을 만드는 전략을 세우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뇌 유형을 이성좌뇌, 이성우뇌, 또 감성좌뇌, 감성우뇌 총 4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이 중에 자신이 어떤 두뇌 유형인지를 파악하면 도움이 되겠죠. 네, 저도 사실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책에 수록되어 있는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성자뇌형. 우리 전은혜 기자님은 어떤 유형이셨습니까? 네, 저도 이성자뇌로 나왔습니다. 네. 기자 활동이라서 그러신가? 네, 어떻게 우리 작가님은? 저는 감성자뇌형인데 제가 이렇게 촬영을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교수님은 이성자뇌형이실 것 같았어요. 두 분 모두 굉장히 계획과 목표를 잘 세우고 좀 실행력이 뛰어난 그런 다른 유형에 비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십니다. 저는 감성자뇌형인데 저희 오늘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조합이 좋네요. 좌뇌형 같은 경우는 끊고 매짐이 확실하고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구분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고 좀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결정 장애가 있다, 뭔가를 쉽게 결정 못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두 분도 좀 그러시지 않나요? 궁합이 잘 맞네요. 지금까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그 네 가지 두뇌 유형이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된 건가요? 네, 뇌는 일반적으로 좌뇌와 우뇌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분법이죠. 여기에 좌뇌, 우뇌는 수평적으로 구별을 하는 건데요. 수직적으로 보면 생각뇌라고 불리는 대뇌 피질이 가장 바깥에 있고 그 안에 감정뇌라고 불리는 대뇌 변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뇌로 수직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더한 게 네드 허먼의 전뇌 모형이라는 건데요. 이 전뇌 모형을 토대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감성 좌뇌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리더의 뇌라고 불려요. 그래서 독립이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유형이고요. 두 분이 그 이성 좌뇌형의 특징은 엔지니어, 과학자의 뇌라고 불리고요. 분석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 이성 우뇌형은 예술가의 뇌라고 불리는데요. 시각화가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감성 우뇌형은 천사의 뇌라고 불리고 감정이 특징을 보입니다. 이 각 유형별로 키워드를 알면 그 특징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뇌 유형도 사람마다 다르고 더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두뇌 유형에 대해서 특징을 조금 더 그래도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뇌 유형은 방금 살펴봤지만 이성 좌뇌형, 감성 좌뇌형, 또 이성 우뇌형, 감성 우뇌형 총 네 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이성 좌뇌형은 숫자와 통계, 자료에 익숙하고 재정적 분석과 의사 결정을 굉장히 잘 하는데요. 이런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현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하게 반복되는 루틴도 대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습관을 만드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숫자를 이용한 목표가 있을 때 더 잘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다만 너무 철저하게 그 계획을 따르다 보면 길고 쉽지 않은 습관 형성 여정에서 지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성 좌뇌형의 경우는 스스로 계획과 절차를 세우고 시간 약속도 꽤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독립심과 책임감이 강하고 또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저 역시도 그런데요. 인정받지 못하거나 실력 발휘를 못할 경우에는 감정 조절이 어렵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쉽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술성이 강한 이성 우뇌형은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유로운 예술가를 딱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없거나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습관은 필요성조차 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반면 상황 적응력이 뛰어나서 낯선 환경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해 능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유형은 본인이 흥미와 재미를 느껴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을 만들기가 꽤 어렵고 또 시작한 일을 끝맺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성 우뇌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꽤 게을러 보여요. 하지만 이 유형은 대기만성형 기질이 있어서 한번 마음먹고 시작하면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 직관력과 이해력이 강하고요. 자신이 인정을 받는 곳에서는 강한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해서 매우 성실하고 또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감성 우뇌형은 감정에 굉장히 민감해서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일을 미루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도 해서 습관을 만드는데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네요. 이 숫자 통계에 맞고 저도 그 감옥의 강의 계획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거기에 맞지 않게 진행되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 설명하신 부분하고 매칭되는 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은혜 기자님은 어떻게? 저도 이제 이 책을 작가님 책을 가지고 아는 분들, 그 지인분들과 같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제 감성 좌뇌와 이성 우뇌형이 점수가 비슷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거든요. 이 경우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뇌를 골고루 잘 사용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개발된 그런 성향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더 많기는 하죠. 네, 아무래도 새로운 습관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습관 회로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영화 한 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네, 28일 동안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함께 보시죠. 뉴욕의 모든 파티를 즐기며 술과 사랑, 뉴욕의 밤거리만을 전부라 여기는 그웬 커밍스. 그녀는 술에 찢은 방탕한 삶을 즐기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God. Oh God, it's Saturday. Get up! Get up! Wait! 전날의 가음으로 언니 릴리의 결혼식에 뒤늦게 도착한 그녀는 술에 취해 웨딩 케이크를 망쳐놓습니다. Don't worry, I'll replace it. Okay? 그리고 그 상태로 술을 마시며 언니의 웨딩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마는데 그애는 법원으로부터 28일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재활센터에서 생활할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재활센터에서는 마약, 진통제, 알코올, 섹스 중독 등 다양한 중독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What's your drug of choice? Alcohol, cocaine, Percodan, heroin, glue? I guess I drink. Yes. Come to Papa. What do you mean you don't have cigarettes? You gotta have cigarettes. Sorry, but we're fresh out. 그애는 재활센터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항상 겉돌고 반항적이었으며 힘들어했습니다. No way should you be here. That's right, there's the rule. No using. You broke it. I'm sorry. Sorry, my ass. All you've done since you got here is sit 하지만 around 사람들과의 while 관계 people 속에 talk about 그녀는 서서히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Back the fuck off! excellent work. Really excellent work. 저런 재활센터도 학문적인 타당성을 갖고 또한 국가별로 다 운영이 되는 카운셀러인 거잖아요. 신들은 금단 네. 증상으로 힘든 그앤을 위로하며 그녀가 내면의 상처를 마주보고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Human beings should be able to just breathe. I can't breathe. 알코올 중독 치료의 일환으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언니 릴리와 그앤. care of them. I didn't do that.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언니의 용서와 하해로 그애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됩니다. I'm sorry, I make it so impossible to love me. You make it impossible for me not to love you, boy. 90 meetings in 90 days. And ask for help. It's always there. Anything else? Just goodbye. 이 28일 후 재활센터에서 태어난 그애는 남자친구의 권유에도 재활센터에서 배운 마음을 되새기며 술과 안녕을 구합니다. Bye, Jasper.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며 자기 내면의 상처를 마주보고 그 상처를 이겨내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화 28일 동안이었습니다. 우리 영화 한 편 아주 짧게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이런 중독은 우리 뇌에 강력한 습관 회로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벗어나기가 힘들고 이 영화에서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 또 그리고 전문가의 그런 조언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언니와 화해함으로써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중독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새로운 뇌 회로를 만들므로써 기존의 나쁜 습관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사실은 이제 안 좋은 습관이 계속 강화돼서 중독으로 빠지는데 중독의 본질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현상은 주인 자리를 뺏긴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게 주인이 아니라 방금 알코올처럼 이 술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그 주인공의 그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라 저 28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그냥 한 반복된 습관이 형성되는 안 좋은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형성되는 뭐 하나 1차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재활센터 같은 데서 보면 잃어버린 주인 자리에서 나라는 주인을 되찾는 근데 이게 조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더 위험한 게 나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스마트폰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차 싶어서 그 뒤로는 일요일마다 그냥 아예 전원을 끄고 생활하고 있거든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실패하는 또 이런 뇌과학적인 근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계획이 아닌 겁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또 유행에 따라서 이렇게 막 습관이나 목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습관을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위기가 당연히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겠죠. 72시간 3일이면 1차 위기가 오는데요. 의지력 또 플러스 알파로 헤쳐나가야 극복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의지가 약해, 끈기가 없어서 못해라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실패 경험만 쌓이게 되면 습관 만드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겠죠. 우리가 습관 형성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력 부족, 시간 부족, 결단력과 집중력 부족, 동기 부족 등을 드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 불안감이 실패를 만들고 번아웃 증후군처럼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이 되어서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만들어야 할 동기가 부족하거나 의욕이 없을 때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자기 조절이 잘 안 돼서 자신의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경험이나 지식, 스킬, 노하우 등이 부족하면 습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 쉽게 시작하지 못하시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습관을 만드는데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스스로 타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막상 하려면 좀 귀찮아하시잖아요. 그래, 굳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면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는 경우입니다. 네, 습관이 참 만들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또 이런 것들이 희망적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뇌의 가소성 잠깐 사전에 언급이 되었는데 훈련하면 변화하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뇌의 특별함의 기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잘 어떻게 하면 이 좋은 습관을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천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것이 또 오늘의 그 주제하고도 맞물리기 때문에 행동을 반복하면 또 아까 말씀하신 저항성들이 많긴 하지만 이 파고를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런 것 조금 들여다보고 또 실제적으로 나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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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이나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조절과 관련된 뇌 부분이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뇌교육의 원리를 접목해서 자신의 어떤 타겟화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뇌교육의 원리로 보통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슬럼프가 왔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고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이 브레인 명상을 평소에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